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충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운 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보충 영상으로 다음 배울 내용에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질량과 그 다음에 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러니까 즉 질량의 개념을 개수의 개념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래서 1몰의 질량은 우리가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리고 몰수는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몰질량은 화학식량과 동일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질량과 화학식량은 값은 똑같지만 몰질량은 단위가 있고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이 있다라는 것은 이 이산화탄소 분자 내에 산소 원자가 2몰 있고 탄소 원자는 1몰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분자와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의 양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몇 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고요. 무엇의 수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개라고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1몰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분자의 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몰인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의 분자 1몰은 몇 g일까요? 네, 1몰은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44g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2몰이라고 했으니까 수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우리가 입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 수업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내용인 부피를 개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피를 개수로 바꾸는 개념을 알기 이전에 우선 기체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때 기체의 법칙은 압력,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입자수, 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보일의 법칙과 두 번째 샤를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체의 법칙은 다 뭐와 뭐의 관계를 서술한 건데요. 그 중에서 기체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부피를 많이 측정한단 말이에요. 부피를 측정해서 다른 것과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시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모든 법칙에는 부피가 일단 다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누구의 관계에 관련된 법칙일까요? 바로 압력과 관계가 된 법칙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 보일의 법칙이고요.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인데 부피와 온도는 비례 관계이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고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가 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한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 탐구 실험에서도 배웠다시피 종속 변인과 조작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변인들을 다 통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 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웠었죠. 그래서 나머지 상태인 보일의 법칙에서는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으니까 나머지 바로 온도와
입자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샤르르 법칙도 압력과 입자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바로 이번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화학 1에서 배울 마지막 기체 법칙은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부피는 마지막 남은 입자수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고요. 당연히 나머지 압력과 온도는 일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온도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지 않고 절대 온도를 사용합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대 온도가 어떻게 나온 개념인지는 화2에서도 또 배우게 되고 이거는 지금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부피와 입자수는 서로 비례한다. 근데 어떤 조건에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한글로 풀어서 선생님이 써놓은 겁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모든 기체가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다시 잠시 뒤에 설명하고 있고요. 기체의 양, 입자수를 말하는 거죠. 입자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또는 교과서에서는 같은 부피를 가지면 입자수가 같다 라는 말도 같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정의 요건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기체의 입자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같은 부피를 가지면 같은 입자수를 가진다 라는 뜻인데요. 즉 예를 들어서 기체가 어떤 특정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때 A라는 기체의 1몰이 1리터래요. 부피가 1리터래요. 그럼 당연히 A라는 기체 2몰만큼 있으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2리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기체 종류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B 기체가 1몰만큼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1리터만큼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아보가드로 법칙을 지금 성립이 된다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으시고 입자수와 그 다음에 부피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서 막 실험을 해보니까 0도씨 1기압에는 1몰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였다 라고 이제 시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표준 상태라는 말도 거의 똑같은 말인데 가끔 표준 상태라는 말도 나옵니다. 표준 상태이거나 이러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22.4리터일 때 이산화탄소 1몰도 똑같이 22.4리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1몰의 부피는 22.4리터죠. 자, 이때 질소기체가
5.6리터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부피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분의 1배가 된 거죠.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입자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분자의 양을 물어보는 이 질문엔 여러분들이 몰로 대답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즉 0.25몰만큼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의 수는 개수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0.2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질소기체의 분자, 그러니까 N2의 분자량은 28이거든요. 근데 28이 지금 1몰 있을 땐 28g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0.25몰 있을 때는 당연히 질량도 4분의 1배가 되니까 7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은 7g이다 라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도씨 1기압이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1몰의 부피는 22.4L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뷰테인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뷰테인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뷰테인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자면 탄소의 원자량이 12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계산해 보면 58이 되겠죠. 분자량이 58이니까 29g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29g 있다라는 것은 0.5몰이 되겠죠. 0.5몰. 그러면 0.5몰이니까 1몰의 부피가 22.4L니까 0.5몰이라고 하는 것은 즉 11.2L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요건데요. 1몰의 부피에다가 질량을 넣어주면 당연히 1몰의 질량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왜 기체의 밀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기체의 밀도는 꼭 여러분 밀도를 측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0도씨 1기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1몰의 부피는 22.4L가 되겠죠. 이때 1몰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화학식량이 들어가겠죠.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0도씨 1기압이 22.4L라고 했으니까 A 기체의 밀도는 이거래요. 밀도가 오히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밀도는 1.25g/L라는 건데요. 이때 화학식량이 즉 분자량을 물어봤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고 근데 여기에 붙어있는 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22.4L 이런 식으로 붙겠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A의 화학식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A를 구하는 문제니까 A는 여기서 넘어가 주면은 22.4 곱하기 1.25 여기서 단위는 생략해 줬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단위를 다 써주셔야 돼요. 결국에 요거를 곱해서 해보자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을 더해주니까 5.6을 더해주는 거랑 똑같은 수치가 되겠죠. 그러면 28이 28이 되겠네요. 28g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이 28g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은 당연히 2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A 기체의 밀도를 통해서 분자량까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기체의 밀도는 A 밀도는 A의 1몰의 부피랑 그 다음에 여기 A의 화학식량이 되겠죠. A의 분자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B의 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B의 밀도도 당연히 1몰의 부피 그리고 B의 분자량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밀도와 B의 밀도는 몇 대 몇일까? 이걸 계산해 보자고 합시다. A의 밀도 대 B의 밀도는 22.4리터, 1몰의 부피가 20.4리터라고 했죠. 0도씨 1기압에서. 이때 A의 분자량 네 22.4리터, B의 분자량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비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를 약분해 주면은 A 밀도 대 B의 밀도는 A 분자량 대 B 분자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A의 밀도와 B의 밀도는 A의 분자량 대 B의 분자량과 똑같은 값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은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고 질문 시간을 갖게 해주니까 꼭 그 시간에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